첫 번째, 공포의 습격. 너의 본능이 무너지는 순간. 너 혹시 이런 순간 기억나?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식 앱을 켰는데 화면이 온통 시퍼런 색일 때. 아니, 단순히 파란색인 수준이 아니라 화면 전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내리꽂히고 있는 그 순간 말이야. 어제는 마이너스 5%라기에 그래, 조정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15%가 찍혀 있어.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 마이너스 30%를 마주하게 되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치 명치 끝을 누군가 주먹으로 꽉 쥐고 있는 것처럼 숨이 턱 막히고 답답해질 거야. 머릿속은 말 그대로 화이트아웃.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하얘지기만 하지. 그러다 곧바로 이런 생각이 뇌를 지배해. 아, 진짜 망했다. 이거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내 집 마련 자금, 우리 애들 교육비, 내 노후 자금. 이게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 물리적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해.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고 뉴스를 켜면 상황은 더 가관이지. 언론사들은 이때다 싶어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 1929년 대공황의 재현인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붕괴 초읽기. 개미 투자자들 패닉 셀링의 눈물의 손절. 공포는 전염병보다 훨씬 빨라. 활발하던 주식 단톡방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무거운 침묵에 잠기고 어쩌다 올라오는 글들은 절망뿐이야. 주변 사람들은 너를 걱정하는 척하며 똑같은 독서를 내뱉지. 야, 지금이라도 팔아. 뉴스 안 봤어? 이번엔 진짜 달라. 현금이라도 챙겨야 다음을 기약하지. 지금 안 팔면 영원 된다니까. 두 번째, 부자의 시각.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연금술.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진짜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단순히 돈이 조금 많은 수준이 아니라 자산의 단위가 우리와는 다른 그 상위 1%들은 이 지옥 같은 순간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바라봐. 그들에게 폭락장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평생에 몇 번 오지 않는 천재지변 같은 축복이거든. 왜 역사적으로 큰 부자는 항상 이런 아수라장에서 탄생했는지 오늘 그 잔인하면서도 매혹적인 비밀을 하나씩 풀어줄게.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건 폭락장의 3단계 심리야.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진화론적인 본능의 문제거든. 1단계는 부정과 희망이야. 주가가 조금 빠지면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아. 에이,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데 금방 반등할 거야. 라며 현실을 외면해. 2단계는 일구심과 고통이야. 하락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깊어지면 고통이 시작돼. 이상하다. 설마 더 떨어지겠어? 라며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시작하지.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돼. 물타기를 자금마저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 고통은 공포로 변하거든. 3단계는 바로 항복과 공포야. 세상이 끝났다. 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원금 반이라도 건져야겠다. 라며 가장 낮은 가격의 주식을 시장에 던져버려.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뉴스데스크에서 메인 앵커가 세상이 무너질 듯 비명을 지르고 내 옆자리 동료가 다시는 주식 하나 봐라라며 앱을 삭제하고 시장을 떠날 때 정확히 바로 그때가 시장의 진짜 바닥일 확률이 90%가 넘어. 시장은 정말 잔인해. 대부분의 사람이 절망의 끝에서 항복하고 떠난 뒤에야 비로소 보란듯이 올라가거든. 이건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잔혹한 패턴이야. 세 번째, 가치와 가격의 괴리. 뇌가 너를 속이고 있다. 사람들은 폭락장이 무서운 이유가 단순히 내 통장의 숫자가 줄어서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머릿속에 있는 편도체야. 우리 뇌는 자산이 깎이는 고통을 신체적인 통증과 똑같이 처리해. 즉, 계좌가 30% 박살나는 건 실제로 칼에 베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차가운 질문을 던져야 해. 자, 생각해봐. 주식 시장이 하루 만에 10% 빠졌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력이 하루 만에 10% 증발했니? 애플이 전 세계에 깔아놓은 아이폰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10%덜 팔리게 됐을까? 아니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대로인데 단지 사람들의 공포라는 감정이 가격표만 멋대로 수정해 놓은 거야. 폭락장은 사실 가치와 가격의 간극이 마법처럼 벌어지는 시간이야. 평소에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우량한 자산들이 누군가의 공포 덕분에 헐값에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지. 부자들은 이 괴리를 즐겨. 그들은 감정에 취해 보석을 돌멩이인 줄 알고 던지는 사람들의 뒤에서 조용히 바구니를 들고 기다려. 가격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기업의 진짜 얼굴을 보는 거야. 이건 자본주의가 평범한 우리에게 내려보내는 거의 유일한 부의 사다리야.
모두가 환호하는 상승장에서는 사다리가 너무 높이 있어서 잡을 수도 없어. 하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 사다리는 우리 발밑까지 내려와. 다만 그 사다리가 공포라는 가시덩굴에 휘감겨 있어서 대다수가 잡기를 거부할 뿐이지. 네 번째, 에르메스 세일의 역설. 너는 왜 거꾸로 투자하는가?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쇼핑에 비유해 볼게. 우리가 백화점에 갔는데 평소에 정말 갖고 싶어서 침만 흘리던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이 오늘만 특별히 50% 세일을 해서 500만 원에 판대.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아마 자고 있다가도 뛰어나갈 거야. 오픈런을 해서라도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워서라도 사겠지. 와, 대박 기회다. 이건 무조건 돈 버는 거야 라면서 말이야.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정확히 반대로 행동할까? 10만 원 하던 우량주가 5만 원이 되면 사람들은 저 기업 이제 망했다, 쓰레기 됐다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 백화점으로 치면 세일 기간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손님들이 가게 문 닫아라, 사기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꼴이야. 정말 이상하지 않아?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이 말은 그냥 멋있는 격언이 아니야. 자본주의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이지. 시장이 공포에 질려 눈이 멀었을 때야말로 최고의 기업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걸 잊지 마. 다섯 번째, 하락장에서 결정되는 부의 크기.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하라. 너는 돈을 언제 번다고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은 불타오르는 상승장에서 돈을 번다고 착각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할게. 틀렸어. 돈은 하락장에서 준비되고 상승장에서 확인될 뿐이야. 농사를 한번 떠올려봐. 우리가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는 건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이지. 하지만 그 수확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핵심이 뭐야? 땅이 꽁꽁 얼어붙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견뎌내고 남들이 집 안에서 떨고 있을 때 논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그 행위야. 폭락장에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기가 가진 씨앗을 내버리고 도망갈 때 그 씨앗을 묵묵히 주워 모아 땅에 심은 사람만이 가을의 결실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어. 투자 세계에는 이런 뼈아픈 격언이 있어. 강세장은 너를 부유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약세장은 너를 실제로 부자로 만든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어. 그건 실력이 아니라 시장의 운이지. 하지만 하락장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주식 수량을 확보했느냐가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내 자산의 앞자리를 결정짓게 될 거야. 폭락장은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깎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질 자산의 수량을 늘리는 시간이라는 걸 명심해. 여섯 번째, 실전 행동 강령. 아무거나 사면 망한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의욕이 막 샘솟지. 그래, 폭락하면 다 사버리자. 난 이제 부자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해. 폭락장이 기회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 아무거나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쓰레기를 90% 세일한다고 해서 그걸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 수집이야. 부자가 되기 위해 폭락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알려줄게. 첫째, 기업의 펀더멘털을 봐. 이 위기가 지나가도 망하지 않을 기업인가? 오히려 경쟁사들이 망해 나갈 때 그 시장 점유율을 뺏어와서 더 괴물이 될 기업인가? 잘 모르겠다면 무조건 1등 기업에 집중해. 위기는 평범한 기업에겐 사형 선고지만 1등 기업에겐 경쟁자를 제거할 기회거든. 둘째, 시간의 힘을 확보해.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돈, 다음 달 결혼 자금으로 투자하면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도 못 버텨. 적어도 3년, 아니 5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어야 해. 폭락장의 파도는 생각보다 길고 높을 수 있어. 그걸 견디게 해주는 건 내 실력이 아니라 돈의 성격이야. 셋째, 강철 같은 심장을 단련해. 자고 일어났는데 계좌가 더 박살나 있어도 어제보다 더 싸졌네? 한 주 더 사야지 하고 웃을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해. 이건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기업에 대한 확신에서 나와. 기업 분석이 힘들다면 미국 지수 SPYM, QQQM 또는 전 세계에 투자하는 VT도 괜찮아. 마지막 한마디, 공포를 이겨낸 자만이 왕관을 쓴다.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어. 앞으로 내 투자 인생에서 시장은 반드시 또 폭락할 거야. 10년에 한 번은 대공황 같은 거대한 위기가 오고 2년에서 3년에 한 번은 지독하게 마음을 갉아먹는 조정장이 찾아올 거야. 이건 자연의 섭리이자 시장의 호흡이야.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영상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대다수의 사람은 또다시 공포에 질려 TV 뉴스 헤드라인이나 보며 벌벌 떨겠지. 아, 주식은 역시 도박이었어라며 마지막 남은 돈을 빼서 시장을 영원히 떠날 거야. 하지만 너는 그러지 마.
그때 조용히 내 계좌를 열고 내가 믿었던 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확인해봐. 남들이 울면서 떠날 때 너는 미소 지으며 세상의 보물들을 내 바구니에 담길 바래. 결국 몇 년 뒤 세상이 다시 평화로워지고 모든 주식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너와 그들의 차이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액수가 아닐 거야. 공포라는 거대한 본능을 이겨내본 경험이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적의 자산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거야. 기억해. 진짜 부자는 파티가 끝난 뒤 모두가 떠난 어두운 거실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다음에 폭락장이 오면 나랑 웃으면서 커피 한잔 하자. 그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하고, 내 주변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줘. 너와 내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부자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